저는 김재호입니다. 올해 40살입니다. 40년의 인생 동안 저는 현재의 성공적인 위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도 저는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항상 젊고 역동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일 겁니다. 조화로운 얼굴,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 깊이 있는 눈을 가진 저는 항상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똑똑하며 의지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덕목 덕분에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성공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시장에 맞춰 나갔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 중심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기술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룬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아무것도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 뒤에는 많은 감정이 담긴 이야기와 저를 이 자리까지 밀어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는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유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학 시절 유나는 저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의 가족 문제와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사랑했던 유나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닌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 지성, 재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첫 해에 만나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운 꿈처럼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줄 몰랐습니다. 유나는 저와 헤어지고 마음씨 좋지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부유한 남자인 민재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혼은 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신뢰할 수 없고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나의 삶에서 유일한 위안은 아들 지호였습니다. 지호는 유나의 어두운 인생과 후회의 삶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유나의 삶은 이제 과거의 꿈과 달라졌지만 첫사랑에 대한 추억과 우리가 함께했던 꿈은 여전히 그녀의 영혼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유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이었어요. 문예 동아리 행사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방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우연히 유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길고 부드러운 머리를 어깨에 들이우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말없이 깊고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자연스럽고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 동아리 모임들은 소중한 순간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야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유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함께 노래 연습, 춤, 연극 등 다양한 문예 활동에 열중했습니다. 유나가 매 활동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녀가 더욱 존경스러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대학 3년 동안 우리의 추억은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캠퍼스를 산책하며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해질녘에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조용히 일몰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과 계획, 그리고 인생의 불안감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저는 유나를 학교 근처 작은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자연의 평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제 진심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장이 떨릴 정도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전했습니다. 유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너에게서 특별함과 매력을 느꼈어. 첫눈에 반했고 너와 함께 이 삶을 함께 하고 싶어. 나의 애인이 되어줄래? 그 순간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노란 가로등 빛이 비추며 미소가 더욱 빛났습니다. 내 심장은 행복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둘도 없이 가까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동화처럼 항상 평온하고 찬란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다가와 우리의 사랑과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그 운명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부를 하던 저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주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저는 당황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암 치료 비용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재정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가족이 모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수업 후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후 저는 카페의 웨이터, 슈퍼마켓 판매원, 청소 직원 등 다양한 힘든 일을 맡으며 추가 소득을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원래 펜을 쥐었던 손이 이제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추가 아르바이트는 저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서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유나와의 로맨틱한 데이트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 곁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제 삶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기다림과 제 곁에 없는 밤들이 그녀의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학업, 일,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옆에서 잠 못 이루는 밤들, 아프신 와중에도 미소를 지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힘든 싸움을 끝내고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행복한 순간들은 이제 추억으로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재정적인 어려움은 저와 유나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야 했고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을 조금씩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유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끊임없는 걱정들로 인해 예전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 또한 자신의 압박감을 느끼며 예전처럼 인내심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나는 차갑고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내 마음은 혼란스럽고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내게 수줍게 보냈던 환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은 이제 드물게 보였다. 대신 피곤하고 슬픈 눈빛이 그녀의 표정을 지배했다. 유나는 더 이상 나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자주 피하고 겉도는 말만 했다. 우리 사이의 가까움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얇은 연기처럼 사라져갔다. 나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려 노력하며 그녀가 일과 생활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직감은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종종 유나와 대화를 시도하며 그녀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되게 짧고 무미건조했다. 그녀는 점점 나를 피하며 나를 만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았다. 우리가 함께 보낸 저녁 시간들은 거의 사라졌고 유나는 바쁘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명백한 신호를 알아차렸다. 유나는 예고 없이 자주 사라졌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내가 보낸 전화와 메시지에 대한 답변은 자주 없었고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짧고 관심 없는 대답이었다. 우리 사이의 가까움과 애정은 점점 약해져 갔고 마치 해안에 밀려와 사라져가는 해안 거품처럼 되었다. 결국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나는 우연히 시내 중심가 근처의 한 고급 레스토랑을 지나가다가 유나가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레스토랑 안의 반짝이는 조명이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비추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유나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앉아 있는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내 심장은 그 남자가 바로 부유한 가정의 아들인 민재라는 것을 깨닫고 쪼그라들었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고 유나의 얼굴에는 기쁨과 친밀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주변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관계에 대한 모든 희망과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극심한 고통이 나를 덮치며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아팠다. 왜 유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녀는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행복을 찾으려 했을까? 나는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유나와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은 이제 깊은 상처가 되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할 수 없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숨길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뒤돌아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이 무거웠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고 우리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유나 없는 미래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 운명의 밤 이후 나는 유나와 대면하여 명확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애매하고 속이는 삶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어느 오후 우리는 많은 추억이 있는 익숙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나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나의 눈을 피했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다. 유나, 어젯밤에 민재와 함께 있는 것을 봤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무슨 일이야? 유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정과 슬픔이 가득했다. 재호, 우리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어. 하지만 난 정말로 지쳤어.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어. 난 안정되고 부유한 삶이 필요해. 이게 나와 함께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유나의 고백은 내 심장을 찔렀다. 고통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야. 눈물이 유나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재호, 사랑해. 하지만 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필요해. 민재는 그걸 가져다 줄 수 있어.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 수 없어. 나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음을 알았다. 유나, 이해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너를 막지 않을게. 우리 관계가 끝났지만 나는 네가 찾고자 하는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그 대화는 무겁고도 고요하게 끝났다. 유나는 조용히 카페를 떠났고 나는 그 자리에 남아 무언의 감정과 상처를 끌어안았다.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앞으로의 길을 강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유나와 헤어진 후 나의 삶은 도전과 변동으로 가득한 시간을 겪었다. 이별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나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직면하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가혹한 현실은 나를 더 강하고 결심이 확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나는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매진하며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비즈니스와 관리에 대한 심화 과정을 수강하며 나의 역량을 높이고 시야를 넓혔다. 학업 외에도 나는 새로운 직업 기회를 끊임없이 찾았다. 현재 직업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로 결정했다. 작은 창업 회사에 입사하여 혁신과 창의성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는 많은 압박과 시간을 요구했지만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 나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일에 쏟아부었다. 스타트업 환경에서 나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경험이 풍부한 동료들과 협력할 기회를 가졌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긴장감 넘치는 회의들은 성공을 위해 지식만큼이나 적응력과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간 관리 전략을 배우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다양한 워크숍, 이벤트, 그리고 젊은 기업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인맥을 쌓고 선배들의 경험을 배웠다. 커뮤니티와 멘토, 친구들의 지원 덕분에 나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자신을 믿을 수 있었다. 나는 또한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워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갔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 정성을 들여 나는 점차 나의 성과를 보게 되었다. 끈기와 결단력 덕분에 나는 회사 내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 기회를 가졌다. 나의 리더십과 창의성은 인정받기 시작했고 나는 회사 경영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도전해 나갔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기와 결심으로 나는 창업을 결심하고 나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초기 창업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자본 투자, 인력 채용,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구축해야만 했다. 어려움과 위험, 압박이 날로 증가했지만 나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그러한 어려움이 나의 능력과 용기를 증명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전략적 비전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나의 회사는 점차 강해지고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는 대형 파트너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국제 시장으로 확장하였다.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의 요구를 주말 오후 황금빛 햇살이 공원을 가득 채운 날, 나는 동료들과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에 참석하기 위해 공원에 갔다. 공원에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며 상쾌한 분위기가 모두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나는 오랜 시간 일한 뒤 소중한 휴식의 순간을 즐기려고 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걷다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유나는 호숫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4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아들이 있었다. 까만 긴 머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보였다. 마음이 아려오면서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참을 수 없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 유나는 고개를 들며 놀람과 기쁨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재호. 그녀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오랜만이야. 이 아이는 내 아들 지호야. 나는 고개를 숙여 수줍어하는 귀여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지호야. 나는 재호야. 지호는 나의 손을 잡고 잠시 있더니 곧 근처 그네로 뛰어갔다. 나는 유나 옆에 앉아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떠오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유나였다. 재호, 어떻게 지내? 네가 매우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고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럭저럭 잘 지냈어. 넌 어때? 유나의 눈에는 슬픔이 감돌았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다. 나는 민재와 결혼했어. 알다시피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 화려한 삶, 돈과 지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녀에게 행복을 약속했지만 집에 자주 오지 않고 가족에게 무관심했다. 화려한 파티와 편안한 생활은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감춰주는 가면에 불과했다. 더구나 그는 폭력적인 남편이었다. 끊임없는 다툼과 민재의 냉담함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감옥처럼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유나의 눈 속에서 깊은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재호. 부와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 너의 진정한 사랑을 잃었지. 너를 아프게 하고 행복할 기회를 놓친 게 너무 후회돼. 유나는 내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 미안해. 정말로 널 떠난 게 아주 후회돼. 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 네가 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라. 그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나를 휩쓸었다. 한때 아름다웠던 사랑과 소중했던 기억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그 모든 상처가 쉽게 치유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렇지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다시금 들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나, 네가 떠났을 때 나는 정말로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하며 성장했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너를 용서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둘 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은 유나의 눈 속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후회를 덜어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누며 이전의 아름다웠던 기억들과 젊은 시절의 푸른 날들을 회상했다. 우리의 길은 갈라졌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유나는 어머니가 된 이후 돈이 가족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야기했다. 지호는 유나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기쁨이었다. 어린아이지만 그의 순수함은 윤에게 큰 동기를 주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민재와 함께 살면서 그녀는 여러 번 이혼을 고민했지만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양쪽 가족의 압박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지호가 깨진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민재와 함께 있을수록 정서적 멀어짐과 감정의 결핍을 느꼈다. 긴 밤 동안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재호를 떠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인지 자문하기도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유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동정과 슬픔을 느꼈다. 시간은 내게 성숙할 기회를 주었고 모든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사랑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유나의 그날의 결정이 그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오후가 저물어가며 햇살이 점점 누그러져 공원은 평화롭고 조용해졌다. 유나와 나는 오랜 친구처럼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내 마음속의 모든 원망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함과 이해심이 자리 잡았다. 유나는 한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사람이었다. 유나 옆에 앉아 나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후회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변했다. 시간과 경험은 나 자신과 인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 비록 옛사랑의 기억이 여전히 깊이 새겨져 있지만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나의 눈에는 우리 사이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녀가 그리워하는 것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음을 알았다. 유나, 네가 겪어온 것들과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 나는 차분히 말하며 그녀를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이 감정들 역시 나에게도 존재했지만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젊은 우리가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알아. 하지만 나 정말로 그 시간을 되찾고 싶어, 재호.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유나, 우리는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소중히 여겨야 해.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은 우리 둘 다에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야. 과거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어. 후회 때문에 기억 속에 얽매이지 마.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해. 유나의 아픔 가득한 눈빛을 앞에 두고 나는 그녀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유나, 네가 현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너는 그것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믿어. 고통이 너를 억누르는 것을 허락하지 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유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지회에게는 강하고 단호한 엄마가 필요해. 지호를 잘 돌보고 키우는 것에 집중해. 그것이 네가 기쁨과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어. 유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너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할 필요는 없어. 나는 부드럽게 일깨웠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들은 기꺼이 너를 도와줄 거야. 만약 민재와의 결혼이 너무 고통스럽고 회복될 수 없다면 그 결혼을 끝내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 화려한 삶이 너의 행복과 정신적 건강을 희생할 가치가 없어. 유나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아마도 처음으로 내 말을 진정으로 듣고 내 조언의 진정성을 느낀 것 같았다. 고마워, 재호. 나도 최선을 다할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지호를 위해서도. 유나와 감정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후 나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진심 어린 조언도 전달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번 만남이 유나가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공원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아픔과 후회의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한번 지호가 놀이에 열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희망했다. 유나, 강해져야 해. 마지막으로 따뜻하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기억과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다. 공원을 떠날 때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며 내 마음속에 긴장과 무거움을 날려주는 듯했다. 꽃이 만발한 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맑고 높이 솟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나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우 의미가 있다. 나는 성장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충성스러운 동료들과 특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작은 가족이 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과거의 교훈, 유나와의 사랑에서 배운 것들은 내게 끈기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알게 해주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끊임없는 노력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열쇠였다.